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는 저와 함께 그 캠브리지 IELTS 13권에서 아카데믹 라이팅 타스크 1을 이제 하나하나 저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그 테스트 1에서 등장하고 있는 요 맵 퀘스천을 한번 다뤄볼 계획인데요. 자, 전체 캠브리지 13권에서 그 4개의 테스트가 주어져 있는데 그 중에 2개의 테스트에서 이 맵을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맵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얘기해서 지도 문제인데요. 이제 학생들은 막연하게 이제 그 맵이나 특히 프로세스가 등장했을 경우에는 그냥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상 오늘 저랑 수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맵 퀘스천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하지 않은 것 뿐이다. 그지? 그러니까 한번 익숙해지면은 정말 쉬운 게 맵 퀘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게 이제 다뤄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일 뿐, 막상 한번 수업을 해보면 정말 맵보다 쉬운 거는 없다라고 제가 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와 있죠. 자, 기본적으로 맵 퀘스천은요, 일반적으로는요, 지금처럼 출제가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제 2개의 맵이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2개의 맵이 출제가 되고 각각의 맵은 각각의 연도 내지는 시간이 주어져요. 자, 지금 문제에서도요. 2007년도, 2010년도 해갖고 이제 그 시간의 흐름이 이제 존재하는 그런 맵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특정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주로 이제 답안지에다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을 가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맵 퀘스천에서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문장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위치 설명이 적절하게 곁들여져야 한다라는 거죠. 자, 대부분의 맵 퀘스천은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방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사방. 자,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 지도 보면요. 이렇게 사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N 해갖고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이고 어디가 남쪽인지 따위를 나타내는 이런 사방을 표시해주는 표식이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도요 그런 표시가 나와 있죠. 자, 만약에 이런 표시가 없는 문제를 받았다 손 쳐도요 위쪽이 북쪽이라고 간주를 하시고 이제 문제를 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맵 퀘스천 맵을 조금 더 가까이 한번 당겨서 보도록 할게요. 자, 정말 본질적인 것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것. 자, 차트나 그래프에서는 수치, 복잡하게 수치가 어우러져 나오고 그 수치를 비교하고 가늠하면서 이제 우리가 아날라이즈를 했잖아요. 자, 이게 맵 퀘스천에는 수치가 나오질 않아요. 그죠? 자, 우리에게 주어진 게 무엇인가? 자, 2가지밖에 없어요.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림과 단어뿐입니다. 수치가 없어요. 그죠? 자, 약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수치가 없으니까 복잡한 분석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간단한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이제 어려운 점이 있다면은 여기 주어진 그림이나 내지는 글자만으로는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글자 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으로 묘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분석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염두해서 주의사항을 제가 좀 이따가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이제 이 맵 퀘스천은요, 정리를 해보면 주어진 그림이나 주어진 글자를 문장화 시키는 게 기본적인 이제 방법인데 그 문장화를 시킬 때는 2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문장화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주어진 아이템의 위치 설명이 선행이 되고 먼저 자, 그렇게 위치 설명이 선행이 되어진 그 아이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우리는 문장화 시킨다고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자, 우선은 이제 접근 방식이 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첫 번째 어떻게든 나눠서 분석하라.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특히 맵 퀘스천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은요 이게 만약에 맵이 등장을 했어 이렇게. 자, 근데 나눠서 분석을 안 해. 그냥 중구난방으로 분석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병원 근처를 분석을 했다가 갑자기 길 얘기하다가 갑자기 주차장 얘기하고 왔다리 갔다리 에라 모르겠다 글자 수나 채우자.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글을 쓸 때 타스크 2 쓸 때도 브레인스토밍하고 글 쓰시죠. 자, 타스크 1에서 차트나 그래프 분석을 할 때도 수치를 정렬해서 분석을 하잖아요. 그죠? 이 맵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조급하다고 시간 없다고 막 마구잡이로 중구난방 쓰는 게 아니라 항상 일목요연하게 분석을 하려면 어떻게든 나눠서 구역을 나눠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서울이 나왔다고 치자. 시험장에서 서울이 나왔어요. 서울. 그러면은 서울이라는 이 도시를 나눠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보통 서울 어떻게 나누세요? 한강, 그치? 강남, 강북으로 나누죠. 이를테면 바디 1에서 강북을 분석을 해주고 바디 2에서 강남을 분석을 하는 거죠. 훨씬 더 일목요연한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이제 기준이 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검색을 해봅니다. 이를테면 서울의 한강이 흐르듯이. 자, 그래서 기준이 될 법한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검색을 해보시고 그 북남 내지는 동서 정도로 스트럭처를 2개 정도로 구분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오늘 요 차트에서는요, 그 동서나 남북으로 나눌 만한 뚜렷한 기준점이 보이는 그런 이제 차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맵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점에서 동서, 바디 1 동쪽, 바디 2 서쪽, 바디 1 북, 바디 2 남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역별로 내지는 이제 그 방향별로 바디를 구성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안타깝지만, 자, 그러면은 나누지 말란 이야기냐? 그게 그렇진 않다는 이야기야. 다시 보세요. 어떻게든 나눠라. 어디든 길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차트는요, 어떻게 나눠서 분석을 할 거냐면요, 도로에 관련된 것만 따로 모아서 바디 1에서 분석을 할 거고, 도로만 따로 모아서. 그 다음에 시설이죠. 뭐 주차장, 버스 정류장, 뭐 이런 것들 있죠. 시설 관련한 것들은 바디 2에서 분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바디를 나눴다기보다는 주어진 아이템, 그러니까 주어진 구조물의 성질에 따라서 나눴다고 보시면 돼요. 자, 목적은 하나예요. 어떻게든 나눠서 분석을 하자. 그거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요 차트는 도로만 바디 1, 도로나 교차로 바디 1, 시설은 바디 2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분석을 진행을 할 그럴 계획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든 나눠서 분석을 하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구난방으로 지저분하게 분석을 하는 거는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나누세요. 무조건 바디. 자, 그 다음. 자, 주어진 그림이나 문제 이외에 살을 붙여라. 살. 자, 플러스 알파.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자, 주어진 그림이나 텍스트만으로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글자 수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글자 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150자를 써야 된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죠?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시험장 가면은 머리가 하얘져요. 머리 좋은 사람들 시험장 가면 바보가 돼요. 그냥 보이는 그대로만 묘사하기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그냥 어떠한 아이템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데 어떻게 되었다라고 사실관계 위주로, 자, 흔히 말해서 굉장히 보링한 디스크라이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항상 이 맵 퀘스천은요, 특히 살을 붙여줘야 돼. 자, 채점자의 시험관에 어느 정도 흥미를 유발한다는 정도, 그 정도 마음가짐으로 글을 써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어진 그림이나 문제 그 텍스트 이외에 살을 붙이는 건데 주의사항이 있다면 상식을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서의 살을 붙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곡해하시면 안 돼. 살을 붙인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쓰라는 게 아니라 정말 있을 법한,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그런 맥락에서 살을 붙이라는 거죠.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모델 앤서를 보면서 또 설명드릴 거예요. 도대체 살을 붙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위치 설명과 변화를 잘 묘사하여라. 요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죠. 이게 두 가지가 다예요, 사실. 자, 주어진 아이템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연달아 설명을 해주시면은 그 자체가 이제 문장화 되는 것이고, 이거에다가 이런 살을 덧붙여 주시면은 이제 그럴싸한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재미있는 분석이 나와요. 보링한 팩트만을 전달하는 재미없는 글이 아니라, 그죠?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좀 명심을 해주시고, 이제 맵 퀘스천은 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스트럭처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서론 써주시고요. 주어진 맵이 어떤 맵인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 써주시고요. 서론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언급을 할 겁니다. 그 다음 오버롤 트렌드 전체적으로 어떠한 특징이 보이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바디 1, 2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도로나 인터섹션 관련해서 바디 1에서 언급을 해주고 시설이나 빌딩 관련해서 바디 2에서 언급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목적에 제가 부합을 한 스트럭처를 이제 전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든 나눠서 분석을 할 건데 동서남북으로 나눠지지 않는다면 이렇게라도 나누란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전체 스트럭처는 이와 같이 전체 4개의 단락으로 구성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단락은 따로 없어요. 자, 이 오버롤 트렌드 단락이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결론의 역할을 이미 수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서론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한번 볼 텐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차트나 그래프에 서론 쓰는 거랑 맵 퀘스천에 서론 쓰는 거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맥락 자체가 자, 서론은 최대한 간결하게 패러프레이즈하라. 간결하게. 자, 학생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욕심이 많아. 서론부터 너무 잘 쓰려고 그래요. 완벽주의적으로. 그래서 막 서론을 막 5분 동안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막 서론을 어떻게 잘 쓰겠다고. 그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서론을 잘 쓴다고 점수가 잘 나오냐? 그건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서론은요. 그냥 주어진 차트가 내지는 주어진 맵이 어떤 종류의 맵인지만 간결하게 소개만 하면 돼요. 소개. 뭐 그렇게 이것저것 길게 늘려 쓰려고 하세요. 길게 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길게 쓰는 게 잘 쓰는 글이 아닙니다. 짧게 써도요. 핵심은 잘 전달할 수 있어야 그게 좋은 글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는요. 일단 제가 좀 여러분들이 활용할 법한 구문이라고 이런 거 한 3개 정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막 암기해놓고 그냥 갖다 쓰시면 됩니다. 자, given is a map illustrating 이렇게. 자, 주어진 것은 지도입니다.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분사 구를 활용한 문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주어진 맵은 나타냅니다. 뭘 나타냅니까? 무엇인가의 발달을 나타냅니다. 자, 이게 맵 퀘스천은요. 보통은 특정 지역이나 어떤 뭐 건물이나 특정 구조물의 발달을 나타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서론을 아주 많이 쓰게 돼요. 그 다음 the given map plots how the area has changed. 자, 주어진 지도는 해당 지역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plot, 나타낸다. 자, plot은 동사로서 나타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3개 정도는 암기해 놓으시고요. 돌려가면서 다양하게 쓰셔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예시 서론을 제가 좀 써갖고 왔거든요. 첫 번째 서론 보시면은요.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자, given are the two maps illustrating. 자, 주어진 것은 2개의 지도입니다. 뭐를 나타내는? 그치? The change in the road access to a city hospital from 2007 to 2010. 자, 2007년부터 2007년까지의 그 시티 호스피탈로의 그러니까 뭐냐면 로드 액세스, 도로의 접근이죠. 도로의 접근성에 있어서의 변화를 나타낸다. 자, 지금 한 문장 간결하지만 꼭 필요한 말을 전달하고 있죠. 길게 늘려 쓰는 게 아니에요, 서론은. 그래서 서론은 잘 쓰려고 그러지 말고 빨리 쓰는 게 상책이다, 서론은. 우리는 뒤에 써야 할 바디가 많아요. 서론에 얽매여 계시지 마세요. 빨리빨리 이 정도만 쓰고 넘어가시면 돼요, 적당히.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시 서론 보도록 할 텐데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죠. The given two maps plot how the road access to a city hospital has changed. 요거는 제가 요 3번째 요 형태로 좀 약간 변환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주어진 2개의 맵은 이제 시티 호스피탈로의 로드 액세스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타낸다라고 고지고대로 그대로 제가 응용을 한 거고요. 마지막에 제가 기간만 가미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서론이라는 거는 이제 학습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차트의 종류나 형태가 바뀌어도요. 이제 본인만의 패턴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익숙하신 분들은 서론 쓸 때 제 막말로 1분 안에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서론은 빨리빨리 쓰는 게 제 상책이라고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오버롤 트렌드. 잘 보세요. 오버롤 트렌드는 짧고 굵게 잘 봐. 핵심만 짚어라. 핵심만 짚어라. 이 마찬가지야. 이 오버롤 트렌드도 자꾸 길게 쓰려고 학생들이 길게 쓰려고 그래요. 짧게 쓰면은 뭔가 죄 짓는 것 같고 그런가 봐. 그죠? 자, 이 오버롤 트렌드는요. 큰 그림을 그려주는 곳이에요. 미주알, 고주알 길게 쓰는 게 아니란 이야기야. 자, 바디가 미주알, 고주알 디테일하게 쓰는 거지. 오버롤 트렌드는
짧고 굵게 핵심만 정말 큰 그림만 그려주면 돼요. 뭔가 모자른 듯한 분석. 자, 그래서 우리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자, from maps we can evidently see that. 자, 지도들로부터 우리는 that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해놓고 이 뒤에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거시적인 맥락의 분석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in general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많은 뭐 무엇인가와 무엇인가가 추가가 되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we can generally observe that이라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이 뉘앙스를 보세요. 아, 이 사람은 전반적인 분석을 하는구나에 그 정도의 뉘앙스를 전달해야 됩니다. 지금. 자, 그래서 제가 예시 오버롤도 좀 써가지고 왔는데 좀 보시면은요. 자, 응용을 했어요. 그죠? 자, that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로부터? 두 개의 맵으로부터. 맵이 두 개니까, 그지? 보세요, 한번. There had been great changes.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And the hospital had become a great deal more accessible. 자, 병원이 훨씬 더 접근이 용이해졌습니다. With some added facilities and places. 무엇과 함께 추가되어진 시설이나 장소와 함께라고 포괄적인 맥락의 거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구체적으로 뭐가 추가되었는지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바디감은 어차피 다 하셔야 돼요. 그죠? 자, 이 정도 느낌의 이 정도 뉘앙스의 오버롤스러운 문장이 그러니까 짧고 굵게 한 2문장 넘지 않게 이런 식으로 저기 오버롤 트렌드를 써주시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 더 보세요. 더 짧아 이건 심지어. 그죠? 잘 보세요. In general, a lot of facilities and buildings had been added for something. 자, 두 번째를 제가 응용을 한 것이죠. 자, 많은 시설이나 빌딩들이 추가가 되었다. For the accessibilities of visitors to the hospital. 자, 병원으로의 방문객들의 이 접근성에 있어서 접근성을 위해서죠. 어떤 그런 많은 시설이나 건물들이 확충되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뭐가 생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바디가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한 거야. 이게 지금 한 문장밖에 안 썼네. 아, 이거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더 쓰면 긁어 부스럼 됩니다. 자, 짧고 굵게 핵심만 뭔가 모자란 듯한 그런 느낌의 이 정도의 큰 분석 명심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단어 얘기 좀 해볼게요. 아까 제가 설명드리기를 이 맵 퀘스천 문제는 위치 설명이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특정 위치에 있는 무엇인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위치 설명을 할 때는 아주 기본적인 단어긴 합니다만 우리가 늘 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사방을 제가 잘 활용하라고 했죠. 동서남북. 자, 동서남북 이게 위치 설명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테크닉이에요. 무엇인가가 어딘가의 동쪽에 위치해 있다, 서쪽에 위치해 있다. 자, 좀 더 응용을 해보면 북동쪽에 위치해 있다, 뭐 동쪽 끝에 위치해 있다, 뭐 남동쪽의 구석에 위치해 있다라는 등 이 단어들을 활용을 하면은 위치 설명을 할 때 아주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위치해 있다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located 쓰죠. Something is located at somewhere, 그죠? 근데 located만 도배하지 마시고 situate 같은 것도 적당히 섞여 써주세요.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자, 무엇인가가 특정 지역의 서쪽이나 동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를테면은 뭐예요? 그런 식으로 위치 설명이 선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런 것들 있죠. 그 어찌 보면은 굉장히 기본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이제 기본적이냐 뭐 어렵냐 쉽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딱 봤을 때 아는 건데 알면 뭐해 시험장 가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한 번쯤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거 물론 쉬운 거죠. 보세요. 근데 A, B 사이에 위치해 있을 때 next나 beside는 뭐예요? 뭐뭐 옆에 위치해 있을 때 자, 앞에 자, 뒤에 위치해 있는 거 behind까지 건너편 반대편의 opposite 얼른 뭐예요? 뭐뭐 따라 무엇인가 있다라고 할 때, 그지?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물론 다 인지하고 있는 단어들이겠죠. 자, 그렇지만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고 머릿속에 리마인드를 시켜 놓으세요. 이거를 막상 쓰라고는 못 쓴다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위치 설명을 유효적절하게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자, 그다음
바로 변화 설명이에요. 자, 변화 설명인데 우리가 지도 문제에서 무엇인가가 변화를 겪을 때는요. 일반적으로 지도의 종류 불문하고 일정한 형태의 변화가 예측이 됩니다. 자, 그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보면. 자, 바뀌거나 아니면 대체가 되거나 아니면 새로이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그쵸? 아니면은 이동을 하거나 재배치되거나 아니면은 면적 따위가 확장되거나 축소되는 거. 자, 더 있겠죠.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있겠지만 이제 제가 여기 적어놓은 일련의 행동들이 이제 우리가 맵 퀘스천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관찰되는 이제 변화의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보시면은요 단어들이 물론 그 대단히 어려운 단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마찬가지야. 막상 쓰라 그러면 기억이 안 나는 게 이런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정리하자는 개념에서 지금은 중요한 의미 부여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단어 한 몇 가지 주의사항 볼게요. 일단은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수동태로 쓰여짐을 볼 수가 있겠죠. 수동태. 자, 왜냐하면은 우리는 맵 퀘스천에서는 보통 사물을 다루게 됩니다. 사람이 아닌 사물이 이제 주어 자리에 이제 놓여지는 문장을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물을 주어 자리에 놓다 보니까 수동태의 문장을 많이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수동태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정리를 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be changed into, converted into, transformed into 미묘하게 차이는 있습니다만 같은 맥락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자, 대체되는 거, replace나 substitute 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기존의 기출 문제 보시면 뭐 과거에는 공장, 팩토리였는데 갤러리로 갑자기 뭐 컨버트가 된다거나 뭐 이를테면 그런 기출 문제도 있었어요, 사실. 그 다음에 대체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일반적인 호수였는데 갑자기 뭐 호수 공원으로 바뀐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대체가 된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생기는 거 없어지는 거. 이거는요 이제 일반적인 동사들인데 built나 construct 건설되는 거죠. 건축되는 거죠. add 확충되는 거죠. 소개되는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introduce 다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죠. demolish는 이제 철거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건 조심해야 돼. appear, disappear. 자, 학생들이 이거 아주 많이 틀려요. 왜냐하면은 appear나 disappear는 수동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타나거나 없어지는 거지 나타남을 당하거나 없어짐을 당한다고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appear나 disappear는 수동태를 못 쓴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고 그냥 something appeared지 something is appeared라고는 절대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두 가지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그런 common mistake야. 다시 한번 조심해 주세요. 그쵸? 자, 이동할 때 be moved to, 재배치하는 거 be relocated to, 그 다음에 make the move to도 뭐예요? 이동하는 거예요. 전부 다 같은 이야기야. 확장하는 거 expand. 자, 이거 extend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extend랑. extend는 길이가 연장되는 겁니다. 자, 면적이 확장되는 거는 expand니까 이거는 헷갈림 없이 써주시길 바라고요. enlarge도 확장되는 것이죠. 축소될 때는요, shrunk나 reduced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동태를 많이 쓰게 되고요. 따라서 be, pp, 그러니까 pp 형태, 과거 분사 형태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실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동사들은요, 이제 한번 숙지를 한 번 정도는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위치 설명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표현들과 변화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동사들을 물론 더 있습니다만 일정 부분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바디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한번 우리가 모델 앤서를 제가 작성한 모델 앤서를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우리가 계획한 바에 따르면 바디 1에서는 도로랑 이제 교차로 위주로 분석을 하고 두 번째 바디에서는 이제 그 시설이나 건축물 위주로 분석을 하기로 했는데 자,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이게 바디 1인데요. 자, 제가 도입부에서 어떻게 스타트를 끊고 있나 보세요. 자, 어떤 글이건 도입부 첫 문장부터 갑자기 다짜고짜 디테일한 분석을 하시는 거는 그닥 좋아 보이지 않고 약간은 포괄적인 뉘앙스의 문장을 써주시면서
점점 디테일하게 디벨롭을 하는 게 좋은 글이에요. 그죠? 자, 이를테면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잘 보세요 한번. One of the most noticeable changes was 가장 두드러진 변화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다라고 하면서 자, 특정 아이템을 거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거론하고 있나 보세요. 가장 두드러진 변화들 중에 하나는 였다. 뭐였다? The introduction of the roundabout. 자, roundabout의 등장이었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 roundabout이 뭐냐면은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타리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로타리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지도에 표현되어 있는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뺑뺑 돌아가 차 뺑뺑 돌아가고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왜? 그치? 이게 로타리거든요. 근데 로타리라는 거는 잘못된 영어적 표현으로는 이제 로타리란 말은 없어요. 라운드바웃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라운드바웃.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교재 펴놓고 지금 보시는 거 아니에요. 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교차로에서 그 교차로 자체가 이제 그 로타리 형태로 바뀌는 상황이 가장 큰 두드러진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도입부에서는 이 정도 뉘앙스의 문장으로 스타트를 끊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무엇인가가 분석이 나오는 게 올바른 이제 전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2007년도 자, 보세요. 시제를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2007년도면 명백히 과거 시제 아니겠습니까? 자, 시제를 우리는 늘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there were two main intersections connecting the hospital to the city road라고 써 있죠. 자, 시티 로드로 이제 병원에서 시티 로드까지를 연결해 주는 이제 두 개의 교차로가 있었다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그냥 평범한 교차로가 있었죠. 그렇죠? 이 부분 있죠. 가로칠게요, 제가. causing possible traffic jams. 근데 그 두 개의 교차로는요. 이제 그 교통체증을 이제 야기시킨다라고 제가 썼습니다. 그죠?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지도상에 표현되지 않았지만 제가 살을 붙인 게 이런 거예요. 살. 그러니까 상식을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서 지금 살을 붙인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교차로에서는 이제 교통체증을 유발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이 어긋나지 않는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살을 붙인다는 개념에서. 근데 뭐 과하게 제가 지금 살을 붙이는 게 아니라 적당히 분사 구호 정도 쓰면서 곁들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살을 붙일 때는 상식을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의 살을 붙이는 거고 너무 과하게 글자 수를 늘리기 위한 살을 붙이지 마시고 적당히 그냥 흥미를 돋구는 정도의 이제 살을 붙인다 정도로 접근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처럼요. 그죠? 그다음 자, 그러나 2010년도에는 과연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할까요? The two intersections had been replaced by 대체되었다. 두 개의 교차로가 뭘로 대체되었을까? Roundabouts with the deletion of the traffic signals. 이제 roundabout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타리로 대체가 되었다라고 쓴 거죠. 시제에 주의해 주시고요. 수동태로 쓰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 살을 붙였죠. 이렇게 그 신호등의 삭제와 함께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의 상식을 대입한 겁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그러니까 교차로에는 일반적으로 신호등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로타리 신호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그 교통체증을 유발하던 교차로를 신호등이 삭제된 조금 더 이제 그 교통상 용이한 그 로타리 형태를 만들지 않았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팩트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내가 읽는 사람의 흥미를 유발시켜주겠어의 마인드로 제가 접근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정도 살을 붙여주시면은 뭐 제가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럴싸한 좀 재미있는 어떤 묘사를 하지 않았냐라고 평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저기 글을 써 주시라는 게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이제 그 이제 바디의 이제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죠?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냥 두 번째 바디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계획했던 대로 두 번째 바디에서는 아까 도로나 이제 어떤 그런 교차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시설 위주의 멘션을 하겠어. 그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도입부를 좀 봐주시면은요. 이렇게 스타트를 끊고 있죠.
Another big change we can immediately notice is. 자, 우리가 즉각적으로 노티스할 수 있는 또 다른 큰 변화는 무엇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디 1에서는 교차로의 등장을 좀 메인 아이템으로 삼아서 전개를 시켰죠. 자, 여기서도요. 이제 좀 큰 이제 변화로서 이제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야. It's the addition of a car park and bus station. 자, 버스 정거장과 주차장의 그런 확충을 또 다른 큰 변화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스타트를 끊어주시고요. 흐름은 비슷해, 바디 1이랑. 자, 이렇게 도입부에 써주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 무엇인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개를 시키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한번. In 2007, there was only one car park for both staff and visitors along the hospital road in front of the hospital. 자, 보세요. 특정 시설이나 건축물이나 장소 따위가 어디에 위치해 있다, 그지? 이게 바로 장소 설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장소의 그러니까 위치 설명인 거죠. 그러니까 호스피탈 로드를 따라 있었던 거고 병원의 정면에 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위치 설명이 지금 선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3년 후에 어떻게 바뀌었나 변화를 보시면 돼요, 한번. 위치 설명이 선행이 되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잘 보세요. The public car park had been added. 자, 퍼블릭 카파크가 add가 되었다. 확충이 된 것이죠. 어디에? To the east side of the ring road. 자, ring road라는 것은 지도에 표현되어 있죠. 병원을 둘러싸고 있는 일종의 순환도로예요. 그죠? ring. 그러니까 그 장신구 중에 반지가 있죠. 반지는 동글뱅이 모양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순환도로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환도로의 동쪽 측면에 퍼블릭 카파크가 확충이 되었다. 자, 실제로 지도를 보시면 그 순환도로, 병원을 둘러싸고 있는 순환도로의 동쪽에 주차장이 생겼음이 이제 관찰되고 있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살을 붙이고 있어요. 또 살. Accommodating a much greater number of visitors. 자, accommodate라는 것은요, 수용하다라는 동사죠. 자, 훨씬 더 많은 관광객을 이제 수용을 한다라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차장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왜 생긴 거야? 더 많은 방문객을 수용하기 위함이 상식적인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살을 붙인다는 명목 하에 이렇게 지금 분사 구의 형태로 적당한 선에서 곁들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또 다른 변화 바로 버스 정거장에 대한 이야기를 아니할 수 없죠. 잘 보세요. In the meantime, all the bus stops along the hospital road were removed. 자, 이 호스피털 로드를 따라 있었던 모든 버스 정거장들이 삭제가 되었다. 자, 위치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까지도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한 문장에서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instead 대신에 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나 변화에 대한 지금 묘사를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잘 보세요. The bus station was built. 자, 버스 스테이션이 건설되었다. 어디에? In the southwest area of the hospital. 자,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 남서쪽이죠. 저기 병원의 남서쪽의 지역에 버스 정거장이 대신에 건설되었다라고 어느 위치에 어떻게 건설되었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단히 무슨 복잡한 분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도에 나와 있는 거 있는 그대로 위치 설명하면서 어떻게 생겼다, 뭐 바뀌었다 정도의 동사로 써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대단히 컴플렉스한 분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더 보세요 한번. 자, it can be possibly assumed that. 자, that 이하라고 좀 그 추측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을 붙이고 있는 거야 이게. 자, 상식을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전 일련의 변화를 보고 저는 분석자된 입장에서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뭘 추측하고 있나요? All the traffic congestion resulted from the buses on the road까지가 주어인데 자, 도로 위의 버스들로부터 야기되어지는 그런 모든 교통체증들이 was eased, 완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Thanks to 뭐 덕분에 the removal of bus stops. 그러니까 도로가에 있던 버스 정거장의 삭제 덕택에 그러니까
그 버스로부터 유발되던 교통체증이 이게 완화되었다라는 possible한 assumption, 그러니까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지도상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상식을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분석자된 내 입장에서 약간의 융통성을 갖고 좀 이제 분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럼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바디 2가 이렇게 좀 완성이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잘 보세요. 어떻게든 나눠서 분석해라. 중구난방 아무렇게나 그냥 글자 수를 채우겠다, 에라 모르겠다,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동서 또는 남북으로 바디를 구성하시면 돼요. 물론 예외적으로 오늘 같은 문제는 또 다른 형태로 접근을 물론 해야겠지만요. 그다음 주어진 그림이나 문제 이외에 살을 붙여라. 방금 봤던 바디처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지도상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과하게 살을 붙이지 마시고요. 적당한 선에서 내가 좀 상식을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좀 살짝 살을 붙여주면서 흥미를 좀 유발하겠다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그다음 위치 설명과 변화를 잘 묘사하여라. 그쵸. 위치 설명은 아까 사방 표시 동서남북을 적당히 활용하시던가 아니면 위치를 나타내는 각종 전치사 구 따위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시제. 그쵸? 늘 주의해 주세요. 과거에 발생한 일, 단순 과거. 그 다음에 완료가 어떤 특정 액션이 완료되었음을 강조할 때는 과거 완료 쓰는 거고요. 그렇죠? 특정 액션이 지속되었음을 강조할 때도 과거 완료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사의 시제는 좀 틀리면 티가 나요. 차라리 전치사 단수 복수 틀리는 건 티도 안 나는데. 그래서 시제만큼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틀리면 안 되겠다 정도로 좀 예민하게 좀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레슨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맵 퀘스천은 제가 수업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냥 안 해본 영역이라 어렵다고 느끼시는 거지. 이제 오늘 제가 짚어드린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은 이게 맵 퀘스천도 이제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지금 배웠으면은 그냥 이해만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실행으로 옮기세요. 써보고, 그쵸? 피드백 받고, 그렇게 해야지 느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맵 퀘스천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캠브리지 13권에 기출된, 수록되어 있는 이 문제 말고도 구글에다가 치면은 또 엄청 나와요, 맵이. 여러 형태의 맵을 다양하게 분석을 해보시고 써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강의에서 또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